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과거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서 법원 판단이 적정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. 예. 조 장관 동생이 부산에서 강제 구인돼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심사는 포기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제 기억으로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속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. 예,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서 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돈을 받은 조국 장관 동생 조 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. 예. 자, 그리고 구속된 브로커에게 해외로 도피할 것을 지시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다는 점. 그리고 조 씨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강을 기각 사유로 든 점입니다. 자, 그동안은요, 이 법원은 이 같은 것들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실제는 뭐 재벌 회장들 어디 증거인멸 도주리에 있어서 구속합니까? 그 범죄가 워낙 규모가 크고 특히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 몇천억씩 되니까 구속하는 건데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은 구속돼야 맞는 것 같은데. 실제로 법원이 과거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전례를 살펴보긴 했습니까? 자, 그동안 법원은요, 이 구속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100% 구속영장을 발부해왔습니다. 자, 지난해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, 이 조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년 동안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열린 구속심사의 경우에 모조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자, 이번에 조 씨의 영장 기각이 서울중앙지법의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이 결정 직전에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? 좀 부담이 됐을까요? 글쎄요. 근데 이곳에서 낸 보고서에는요, 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. 자, 검찰 개혁에 이어서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써 있었죠. 자, 이 보고서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자, 민주연구원은요,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씨가 원장으로 있죠. 자, 물론 오비 일학일 수도 있지만 법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저도 물론 뭐 무조건 구속시켜서 재판받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좀 뒷맛이 남는군요. 예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